홍시처럼 달고 잡초처럼 질긴 한 사내의 노래 인생. 나훈아 스토리 1.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자장가 대신 젖가슴을 내주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챕터 1. 마도로스의 아들, 초량동 소년, 최홍기. 가왕 나훈아, 본명 최홍기는 1947년 2월 11일 부산부 초량동 현 부산 동구 초량동에서 아버지 최영석, 어머니 홍성념 사이에서 집안의 셋째이자 이남 이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나훈아는 대한민국 최대 항구 도시이자 6.25 동란 당시 임시 수도였던 그곳에서 작은 언덕과 골목 그리고 광활한 부산 앞바다의 바람을 들이마시며 자랐다. 나훈아의 아버지는 대형 무역선을 타고 유럽과 아프리카 등을 운항하는 마도로스였다. 그 덕에 당시로서는 귀한 유성기가 집에 있었다. 그는 이 유성기를 통해 많은 노래를 접하면서 어릴 때부터 가수를 꿈꿨다. 국민학교 5학년과 6학년 때 부산시 교육위원회에서 개최한 콩쿠르에서 2번 연속으로 1등을 하기도 했다. 훗날 지인들은 어린 시절 나훈아를 회상하면서 악기를 능숙하게 다루고 특히 피아노 실력이 수준급이었다고 말한다. 챕터 2. 가수의 꿈을 안고 서울에 온 최홍기. 부산에서 초량국민학교와 대동중학교를 졸업한 나훈아는 집안의 완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가수의 꿈을 안고 상경해 당시 서울시 성북구 도남동에 있던 서라벌 예고에 진학한다. 그는 가수가 되려는 꿈을 끝까지 말린다면 영도다리 밑에 풍덩 빠져 풍덩대학에 가버리겠다며 어머니를 협박해 상경했다. 그때부터 그는 집안에서 버린 자식 취급을 받았다고 한다. 당시 나훈아의 친형이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그는 형과 함께 성북구 장이동에서 하숙을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서라벌 예고 재학 시절 지인의 사무실 의자에서 새우잠을 자면서 고단한 무명가수 도전을 시작했다. 고교 재학 시절 우여곡절 끝에 오아시스 레코드 사무실에 사원 역할로 들어간 나훈아는 회사 마루를 닦고 작곡가들에게 새순물까지 떠다 바치는 고단한 생활을 감내했다. 영양실조에 걸렸을 만큼 배고픈 시절이었지만 그는 가수의 꿈에 대한 끈을 놓지 않았다. 1968년 어느 날 나훈아는 장충동 녹음실에 심부름을 위해 따라갔다. 마침 그날 녹음 예정인 가수가 나타나지 않는 사고가 터졌다. 그때 녹음실 관계자들이 농담 삼아 가수 지망생인 나훈아에게 노래 한번 해보라고 떠밀어 그는 마이크 앞에 섰다. 그가 노래를 시작하자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촌스럽고 투박한 외모의 경상도 청년이 범상치 않은 노래 실력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챕터 3. 드디어 가수가 된 나훈아. 그의 노래가 끝나자 깜짝 놀란 오아시스 레코드 손진석 사장은 즉석에서 그의 노래 취입을 전격 결정했다. 드디어 나훈아가 정식 가수로 입문하게 된 것이다. 나훈아는 한 인터뷰에서 그때만 해도 한 곡 취입해 판을 내는데 6만 원을 냈습니다. 나한테는 돈이고 뭐고 밥 사줘가면서 공짜로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연습을 한 번 했지만 하나도 안 틀리고 녹음을 끝냈더니 어른들이 잘했다고 자장면하고 탕수육을 사줘서 실컷 먹었어요 라고 당시 데뷔 시절을 회상했다. 나훈아는 음반 취입을 앞두고 본명인 최홍기 대신 가수 활동을 위한 예명을 짓기로 한다. 그는 처음에는 최훈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최 씨가 영 예수라는 사람의 성 같지가 않았어 좀 기억하기 쉬운 성인 나를 선택했다. 그 다음에 혼자를 붙이다 보니 맨 뒤에 아자는 저절로 나왔다는 것이다. 그는 이름이 훈이라면 부를 때 훈아하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나훈아가 된 겁니다. 한자로 써놓고 보니까 기가 막혀요. 어린아이가 훈장을 받는 것 같은 이름이잖아요. 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훈아의 노래는 여러 가수의 노래가 같이 들어가는 오아시스 레코드의 옴니버스 앨범에 천리길 한 곡을 끼워 넣은 것이다. 돌뿌리가 씹었길 산을 넘어 천리길. 나훈아의 데뷔곡 천리길은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가수 배우와 음색과 창법이 많이 닮았다는 평을 받으며 가요계와 팬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훈아의 데뷔곡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천리길이 1966년 발표된 나훈아의 데뷔곡으로 알려졌으나
그 음반의 실체가 확인된 적이 없다. 다만 천리길의 첫 버전은 1969년 5월 29일 오아시스 레코드에서 제작한 컴필레이션 앨범에서 확인된다. 챕터 4 여전히 진행형 나훈아 나이 논란. 그리고 그가 공식 프로필에서 밝히고 있는 나이에 대한 논란도 나훈아가 나이 80을 바라보는 지금까지도 그에게 꼬리표처럼 의문부호와 함께 따라다닌다. 나훈아는 그간 밝힌 그의 출생 연도는 1947년이지만 실제로는 그가 1951년생이라는 설이 정설처럼 회자된다. 나훈아는 부산 대동중학교 시절 야구선수를 했다. 당시 부산에서 야구선수 생활을 했던 같은 학교의 18회 동기 유태중이나 경남중의 허구현 등이 모두 1951년생이다. 또 나훈아가 음반 발매 초기엔 스스로 자신의 출생 연도를 1951년생으로 기재하기도 했다. 야구인 허구현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중학교 때 나훈아가 야구선수로 뛰었다. 포지션은 포수였다. 같은 학년으로 나는 경남중, 나훈아는 대동중에서 선수 생활을 했다. 나훈아는 야구를 오래 하지는 않고 중도에 그만뒀다. 당시 야구단 장기자랑을 할 때 노래를 정말 잘 불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나훈아 본인은 1966년 천리길로 데뷔했다고 말해왔고 2010년 KBS 콘서트에서도 가수 생활 54년을 언급하며 1966년을 그의 데뷔 기준으로 삼았다. 실제 실물 음반은 1968년 내 사랑이 가장 오래된 레코딩으로 확인되지만 그의 기억 속 데뷔는 그보다 앞선다. 내 사랑아 내 사랑아 예나 지금이나 연예인 나이는 고무줄 나이라는 말이 있다. 음반사 측에서 신인 가수 나훈아의 나이를 4살 높여 홍보했을 수도 있다. 또 1946년생인 라이벌 남진을 의식해 나이를 올렸다는 이야기가 한간에 나돌기도 했다. 이 4년이라는 시간 차이는 나훈아가 얼마나 오래 그리고 얼마나 깊게 이 가요판에 몸을 던져왔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처럼 느껴진다. 나훈아는 아마도 그의 첫 앨범의 공식 연도보다도 본인이 기억하는 무대에 처음 선 순간이 더 중요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이처럼 그의 출발점부터 이미 사실과 신화가 겹쳐진다. 나이 하나조차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가 마주할 연예계라는 전쟁터에서 그가 생존을 위해 맞추어 조정해야 했던 전략이었던 셈이다. 챕터 5 연속된 히트곡으로 스타가 된 나훈아. 1969년 나훈아는 천리길, 사랑은, 눈물의 씨앗, 님 그리워를 연달아 발표하며 전국적인 스타로 떠오른다. 천리길 성공 이후 발매하는 노래마다 히트를 쳤다. 하지만 천리길이 표절을 이유로 금지곡이 되면서 방송에 못 나오게 되자 오아시스 레코드 손진석 사장은 미리 준비해 두었던 회심의 2탄을 터뜨린다. 그 곡이 바로 여전히 나훈아의 대표곡들 중 하나로 애창되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이 노래는 당시 전국을 흔들었던 정인숙 사건과 맞물려 국회 대정부 질문에 인용될 정도로 인기가 높은 곡이었다.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아빠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청와대 미스터 정이라고 말하겠어요. 어느 날 누군가 나를 죽이지 않았다면 영원히 우리만 알았을걸. 죽고 보니 억울한 마음 하니 없소. 데뷔 초기 나훈아는 배우와 목소리와 창법이 닮은 가수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그가 이 무렵 정립해낸 묵직한 저음과 절묘한 고음 그리고 전매 특허인 꺾기로 대표되는 독특한 나훈아식 창법은 한국 가요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그리고 향후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가짜 나훈아를 양산할 정도로 그는 한국 가요계의 전설이 된다. 나훈아발 메가톤급 핵폭탄은 이후로도 연발로 터졌다. 임그리어와 가지마오가 그것이었다. 오라 찾아왔어 그님이 계시는 곳 차가운
마오 가지마 나를 두고 가지를 마오. 이렇듯 나훈아는 연달아 히트곡을 터뜨리면서 그 스스로를 부동의 톱 가수 반열에 올려놓았다. 당시 나훈아의 곡들은 단순한 유행가의 범주를 넘어서 한국 사회의 대표적 정서였던 이별, 향수, 가난, 그럼에도 버텨야 하는 삶을 살아가는 서민의 삶에 대한 헌사였다.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의 대표곡 목록은 거의 한국 대중가요사의 한 장을 통째로 차지한다. 챕터 6. 나훈아를 병원에 입원시킨 아버지. 나훈아가 가요계에서 스타 반열에 오르자 오아시스 레코드사 손진석 사장은 나훈아에게 부산의 아버지에게 인사를 가자고 설득하여 쌀한 가마를 지프차에 싣고 돈 50만 원을 봉투에 넣어 가지고 부산으로 내려갔다. 나훈아와 손진석 사장은 부산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버지에게 큰절을 했다. 그들을 본 나훈아의 아버지는 무슨 일로 왔냐? 라며 물었다. 손진석 사장은 사실은 아드님이 인기 가수가 돼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며 50만 원이 든 봉투를 내밀었다. 쌀은 운전기사가 집 마당에 내려놨다. 그러나 아들의 가수 활동을 애초부터 반대했던 나훈아의 아버지는 돈 집어넣어라, 쌀도 도로 가져가라라며 난리를 쳤다. 손 사장은 할 수 없이 돈과 쌀을 가지고 서울로 돌아갔다. 손 사장을 돌려보낸 나훈아의 아버지는 나훈아를 친구가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시켰다. 폐가 안 좋아 치료를 받자는 게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사실은 아들이 다시 서울로 가서 가수 활동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뭐를 잡쳐야 한 송이 꽃이라면 이라도 있을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재미있는 나훈아 이야기는 나훈아 스토리2에서 이어집니다.